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연구소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LH가 월세를 4배나 올렸다고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공공임대 가격 인상 논란이 일고 있네요. 평택 10년 공공임대 주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답니다. 월 임대료가 6만원인데 24만원으로 상승해버렸어요. LH 서민들 주거안정 침해하고 있다. LH가 한시적으로 할인율 정상화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서민들이 오랫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이제 와서 월세를 4배나 인상을 올리다니요. 주변 집값이 올라가서 어디 갈 수도 없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마저 이렇게 임대료를 올려버리는 어쩌라는 말입니까?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 20마을 친단지 입주민 A씨는 요즘 임대 재계약을 앞두고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계약을 앞두고 임대료를 올린다고 해서 이 아파트는 LH가 분양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이다. 10년간 저렴하게 가격에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줄 아는데 최근 재계약을 앞두고 넓야락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2년간 임대료에 비해 올해 재계약부터 적용되는 임대료가 껑충 올랐기 때문입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최대 보증금 1억 5,750만원에 월 임대료가 64,500원인데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2년 재계약의 경우 최대 보증금이 1억 6,950만원, 월 임대료 25만 5천원이 됩니다. 전용 7사제곱도 비슷한 수준으로 오릅니다. 보증금 1억 3,900만원이 월세 6만 750원을 냈지만 재계약 시 최대 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월 임대료가 24만원으로 됩니다. 입주민 B씨는 전세 폭등으로 난리인데 LH가 서민을 지키기는커녕 집장사를 하고 있다. 임대료가 갑자기 인상된 이유는 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증액 전환료율이 급감하면서 월세 부담이 높아진 탓입니다. 임대보증금의 증액 전환율은 기존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며 그 일정 비율만큼 월 임대료에 차감해 줄 때 적용됩니다. 임대 입주민들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는 일정 할인 제도입니다. 임대보증금은 전환율이 높을수록 월 임대료 차감액이 커지기 때문에 월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LH 아파트는 2019년 계약 당시 임대보증금 전환율이 8.7%로 적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용 7사제곱미터는 최대 추가 보증금 7,300만원 더 납부하며 매월 53만원가량이 차감돼 월 임대료가 6만원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LH가 올해 재계약부터는 전환료율을 5%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용 7사제곱미터는 최대 추가 보증금 7,300만원을 납부하고 전환료율이 낮기 때문에 매월 30만원가량만 차감돼 월 임대료는 28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전환할 수 있는 보증금 최대 한도를 8,400만원으로 늘려도 월 임대료가 4만원 떨어지는 수준인데 입주민 C씨는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6만원을 내던 월세를 30만원 가까이 부담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렇게 폭리를 취해도 되는 것인지 되냐고 말했죠. 여기 문재인 정부 지지해준 사람들의 여기에 도리어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환율이 있잖아요. 그 전에 계속 그 설명 들었던 것 중에 하는데 전환율이 이게 높으면은 어떻게 된다? 전세 같은 경우는 그 전환율이 굉장히 그 높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게 오르는 인상폭이 커요. 근데 그 전환율이 낮을 때는 거꾸로 뭐냐면은 보증금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율이 낮을 때 더 커져 버립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정부가 무조건 다 5%로 낮추라 이렇게 하니까 낮췄어요. 5% 이하로.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월세 전환율이 더 커버렸다. 그때에서 한참 뉴스에 많이 나왔었죠. 월세 전환을 할 때는 적용시키지 않겠다 라고 현 문재인 정부 했었는데 거짓말 빵 터졌네요. LH가 도리어 더 뭐 하고 있다? 전환율을 근데 또 LH 입장에서는 또 뭐 할 말은 없어요. 그 전에 전세 전환율이 예를 들어서 9%였는데 요즘은 더 낮추겠다. 근데 그 전에도 또 웃긴 거에 그 전에는 LH가 어떻게 8점 몇 프로 했는지 그것도 웃깁니다. 전세 보증금을. 근데 이게 지금 5%로 낮췄다고 하는 거니까 전환율이 8.7%에서 5%. 어쨌든 하여튼 서민들이 지금 더 죽어나가는 꼴이 돼버렸네요. LH는 2019년 판촉 목적으로 공가를 해소하고 주변에 입주 물량이 많아서 한시적으로 전환보증금을 올린 것이라며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려놓는 게
이게 미분양이 나고 하도 하니까 그때 당시에 뭐 8.7%를 올렸나 보죠. 2017년 아파트가 입주할 당시 주민들은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비싸다며 계약을 해지했었습니다. 그 결과 공실이 발생했고 2019년 입주자들과 LH가 협의로 전환료율을 8.7%로 크게 올려 임대료율을 대폭 낮춰준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 미분양 나니까 대신 그러면은 미분양으로 한 게 지금 현재 더 싸게 해줄게. 그 다음에는 8.7%를 하자라고 했나 보죠. 그러면 뭐죠? 법을 누가 어긴 거예요? LH가 나쁜 놈이죠. 저도 뭐 일반 개인적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하고 아파트 임대차 계약하면은 이런 식으로 LH처럼 계약하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특정 지역의 아파트가 과다 공급돼서 공실이 많으면 사람들은 원래 예를 들어서 보증금 시세가 2천에 뭐 60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게 워낙 공실이 심하니까 뭐 보증금 2천에 40으로 계약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다시 예를 들어서 뭐 60만원, 65만원 선, 80만원 선 이렇게 계약하자. 이렇게 지금 하자고 하는 게 지금 LH의 의도잖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5% 이상 못 올리게 되는데 본인들이 8.7%로 전환료율을 맞춰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 8.6% 전환료율을 낮아준 것처럼 이제 그 전환료율을 5%로 다시 현 정부가 하라고 하니까 5%로 했는데 이게 전세 전환율은 8.7%가 훨씬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8.7%에서 5%로 내리면 월세 전환율로 하면은 이게 월세 전환율은 낮을수록 더 금액이 올라가 버리거든요. 계산을 한번 계산기로 두드려 버려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뭐냐면은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전환율을 만약에 5%인데 전세 전환율을 5%. 근데 만약에 전세 전환율을 3%로 낮추면 전세 금액은 조금 올라가요. 근데 5%보다 만약에 3%로 낮춰서 월세 전환율을 바꾸잖아요. 그럼 월세는 더 많이 올라가 버립니다. 3%가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좀 이해 안 되시죠? 제가 지금 설명하기 좀 여기서 광대해서 그러한 유튜브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게 전환율 계산하는 방법. 그 결과 공실이 발생했고 2019년 입주자들의 LH 협의로 전환율을 8.7%로 크게 올려 임대료를 대폭 낮춰준 것입니다. 입주민 D씨는 그때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주택을 살까 했지만 LH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고 해준다고 해서 계약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전환율을 또 바꿀 줄은 몰랐다. 그때 집을 안 산 게 후회된다 말했습니다. 문제는 언제든 이 같은 상황에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국토교통부는 임대리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환금에 대한 금리 전환, 전환료율을 사업 시행자가 별도로 정해줄 수 있게 규정했습니다. 은행 대출 금리와 시장 전월세 전환 등을 참고하라고 할 뿐 모든 판단은 LH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기본 보증금은 변환 없이 전환료율을 하나만 바뀌어도 LH가 임대차 법상 규정된 전월세 상한제 5%를 무력화할 수도 있습니다. LH는 이렇게 하고 해도 현 정부가 같은 정부가 하고 있는데 마치 민간 임대 사업자들은 범죄인 취급하고 본인들은 범죄자 행위를 하고 있죠. 욕 먹어도 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석 달 매달린 LH발 투기 수사 34명 구속하고 끝나나 보네요. 정부 투기 수사 중간 발표했는데요. 의원 등 2,796명 단속했지만 검찰 송주 529명, 908억 몰수, 국세청 534억 세 추징 예정. 김 총리는 공직자 불법 사죄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조사 수사 중간 결과입니다.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 20명 구속했고요. 529명 검찰 송치, 651억 원 보전 조치했고요. 검찰 전담 수사팀 14명 구속하고요. 257억 원 보전 조치했고요.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조단 534억 추징 예정. 165명 세무조사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세의 60% 표준 건축비로는 재개발 사업 전혀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건축비 후려치기에 발목 잡힌 공급 대책, 이렇게 좀 나와졌습니다. 이게 표준 건축비가 실물 가격하고 너무 싸서 사업 진행이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잘 진행이 안 된다 또는 부실화된다 이런 내용이라서
좀 실질에 맞게 좀 고쳐달라, 이렇게 서울시청이 국토부에 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격 안정화 이후로 5년째 동결되고 있고요. 물가 공사비 20%에서 40% 뜨는데 10년간 5% 상승에 그쳐서 비정상이다. 임대주택의 심각한 품질 절하를 초래할 것이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실화를 요청해준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네요. 타신문사인가 보네요. 2100명 3개월 털었는데 봐보니까는 대부분의 공직자나 여기 고위직 뭐 공무원들은 다 빠져나가고 기획부동산 투기만 잡았다, 뭐 이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죠. 기획부동산 때려잡아야죠. 우리 힘 있으신 뭐 의원님들, 이분들은 다 빠져나가시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뭐 힘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힘 있는 세상, 뭐 예나 지금이나 다 뭐 힘 있는 놈은 빠져나가고 그렇죠. 우리 편이든 나무 편이든 힘 있는 놈들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편인지 나무 편인지 이게 구별하는 것도 좀 웃기는 것 같고, 좌와 우에 따라서 우리 편, 남의 편 이렇게 구별하는 것도 되게 좀 웃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적인 얘기 하는 건데, 여러분이 뭐 한나라당을 지지하든 딴 나라당을 지지하든 뭐 더불어 뭐 민주당을 지지하든 뭔 당을 지지하든 범죄자인 사람은 그냥 깜빵 보내고요. 범죄자 아닌 사람들은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성된 풍토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감싸고 도는, 그러니까 서민들이 더 피보고 그렇죠. 신길 뉴타운 유일 재건축 남서울 사업 승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신탁 방식 도입해 사업 근무사를 타고 있고요. 518 가구 812가구로 재건축합니다. 전용 사고자 메타 9억 8억 신고가를 거래되고 있고요. 7호선 신풍역 역세권 장점되고 있고요. 2024년 개통 신안산선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전용 5구쟁부터 분양가 6억 정도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동노원 동작 도봉구 아파트값이 문정부 4년 동안 2배 넘게 올랐다는 소식이네요. 수요 억제 규제 집값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4년 새 2배로 뛴 서울 아파트값 봤더니 성동구 이게 제가 가격을 잘 모를 것 같아요. 2억 3천 5만원인가요? 2억 3천 5만원. 2017년 5월인데, 그 다음 2021년 5월에 평균 가격인 것 같아요. 4억 8,882만원 해서 상승률 111%. 노원구는 1억 6천 만원 단위 만원. 10만, 100만, 1000만. 이게 좀 제가 계산이 좀 헷갈리네요. 어쨌든 뭐 봐보니까 지금 뭐 노원구가 105% 인상되어졌고요. 2배씩 된 것 같아요. 동작구가 101%, 도봉구가 100.8% 해서 이렇게 제곱미터당 평균 가격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성동구가 평당 2,305만원에서 4,882만원으로, 노원구가 1,642만원에서 평당 3,373만원으로, 동작구가 2,166만원에서 평당 4,354만 7천원으로 101%, 도봉구가 평당 1,470만원에서 2,953만원으로 108% 이렇게 인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평당 가격, 아파트 평당 가격이 대략 한 2배씩 다 이렇게 100% 인상되어졌다는 소식이네요. 문재인 정부 4년간 이렇게 해서 부동산 가격이 100%씩 인상되어졌다라는 소식과 함께 전국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